수능특강 17강 3, 4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걸 새로움에 관한 얘기야. novelty. 자, 그래서 A는 B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A에 해당하는 novelty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박스를 쳐놨지. 그리고 핵심이 되는 내용에 있어서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또 형광펜을 쳐놨다. 근데 이게 밑에는 형광펜이 다른 게 뭐냐면 단락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그래. 첫 번째 단락,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단락에 있어서 핵심 부분이 이렇게 핑크색 형광펜 그리고 이렇게 주황색 박스 부분이 이 형광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제지 첫 번째 단락에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진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마무리해서 이제 요약하는 부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 단락 같은 경우도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있어서의 핵심 부분이 선생님이 이렇게 하늘색으로 형광펜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그리고 이 and yet부터 이제 아래쪽이 어떻게 보면 부연이라고 보면 되겠어. 부연. 앞에 있는 얘기하고 뭐 대립되는 얘기기는 한데 이게 뭐 완전히 그 대립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덧붙이는 차원에서 붙었기 때문에 부연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고 한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새로움은 compels, 강요합니다. compel 딱 들어가면 오형식이지. 자, 뭘 강요하느냐? 인간과 동물 둘 다가 to engage with the unfamiliar. 자, 친근하지 않은 것과 관계를 맺도록 강요한다. 자, 그러니까 새로움이라는 것은 인간과 동물이 친숙하지 않은 것, 그런 것과 뭐 강제로 관계를 맺도록 하게 한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래서 진실로 our strong desire, 우리의 강한 욕구. 그러니까 뭐에 대한 욕구냐 하면 바로 novelty. 자, 우리 자신들한테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런 새로움에 대한 욕구가 있대. 이런 새로움에 대한 강한 욕구가 has evolutionary roots. 어떤 진화론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은 뭐야? 진화상에서 굉장히 이로운 그런 특성이 되겠지. 바로 이 novelty, 새로움을 향한 이런 강한 욕구가 그러면서 이거는 분사구문이야. 뭐 하면서 우리의 생존 가능성을 향상시키면서 자, 뭐함에 의해 우리를 깨어있도록 유지함에 의해 그 친구와 그리고 위협 둘 다에 대해서 우리 환경에서의 친구와 그리고 위협이 되는 것 둘 다에 우리를 깨어있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존 가능성을 향상시켰다는 거지. 알겠지? 이렇게 생존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가운데 새로움에 대한 강한 욕구가 진화론적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겠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바로 초보 엄마 아빠 이제 그 부모들 얘기가 나오지. 그래서 as new parent 그 초보 부모들이 빠르게 배우는 것처럼 when given a choice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 이제 부사절에서 생략된 거는 they are이 생략됐다. 여기서 이제 they가 가리키는 거는 아이들이야 아이들 주절의 아이들 그 아이들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이들은 끊임없이 봅니다. 자, 뭐를 보냐면 이건 병렬이야. 그러니까 친근하지 않은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듣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놉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뭔가 친근하지 않은 거다. 이게 뭐에 관한 얘기니? 바로 이게 novelty, 새로움인 거야. 바로 위의 얘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아이들이 이렇게 친숙하지 않은 것, 말 그대로 새로운 것을 봤을 때 얘들은 그냥 그것들을 지켜보고 또 아주 주의해서 듣고 그것들을 가지고 막 논다는 거지. 끊임없이 그렇게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One of my favorite moments. 나의 가장 좋아하는 순간 중에 하나는 자, 뭐로부터? 초기 부모 시기로부터. 그러니까 초보 부모로서 이렇게 가장 좋아하는 순간 중에 하나가 was when 뭐뭐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였냐? 내가 지켜볼 때였습니다. 나의 유아 아들이 그의 손을 알아차린 것을 처음으로 그의 손을 알아차리게 된 것을 바로 지켜보는 때였습니다. 그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 중 하나였대. 자, 그러면서 그의 발견은 바로 여기선 아기의 발견이지. 아기가 이제 자기의 손을 발견하게 된 거지. 그 발견은 stands out, 두드러집니다. 뭐로써? 바로 은유로서. 뭐에 대한 은유? 학습에 대한 은유로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의 손을 발견했다는 게 뭐야? 그게 이제 학습을 나타낸다는 거지. 이제 내 손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구나. 이것들을 바로 학습한다는 거 아니겠니?
그 아기가 손을 들여본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얘기야. 그래서 그의 관심, 뭐에 있어서의 관심? 그러한 낯설고 멋진 appendages, 바로 밑에 나와 있지? 부속기관. 바로 여기서는 이제 손과 다리지, 손과 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낯선 멋진 손과 발들이 could do, 할 수 있는 것에,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의 관심은 해가지고 이게 동사다. 그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뭐를 향한? 그것들, 바로 손과 발을 통제하는 것을 향하는 그런 첫 번째 단계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뭐라는 거야?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가진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얘기했잖아. 아이가 처음으로 그의 손을 이렇게 알아차린 그 순간, 그 순간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그 손과 발의 존재를 알아차린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이제 학습을 시작할 순간이라는 거지. 그지? 그리고 그러한 손과 발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손과 발을 통제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첫 번째 단계가 된다. 바로 이 얘기가 되겠다.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는데? 이제 아기의 얘기를 보여주면서 뭘 할 수 있어? 아기는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아기한테는 어떤 진화론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에 있어서 호기심을 가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게 바로 그 새로움에 대한 우리의 강한 욕구가 진화론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애기 이야기를 한 거지. 자, 그러면서 이러한 새로움에 대한 그 선호도가 is an efficient way,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 바로 immature cognitive system, 비성숙한 인지 시스템이, 자, 이거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지, 이거는 형용사 적용법, 비성숙한 인지 시스템이 to process, 정보를 처리하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 뭐 하면서? 도우면서. 아기가 어떤 변화에, 그들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처하도록 도와주면서 뭐 하기 전에? 그들 내부에 어떤 탐험가를 풀어놓기 전에 이 아기가 어떤 환경에 있어서의 다양한 변화들에 대처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 지금 위에서 얘기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 새로움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다고 했어. 이 욕구가 진화론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진화론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아기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아기의 경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새로움에 대한 선호도가 바로 미성숙한 인지적 시스템, 바로 아기의 시스템이 인지 시스템이 미성숙하니니 그러한 시스템이 이제 정보를 처리하게 해주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그 방법이 된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이 새로움에 대한 선호도가 바로 아기로 하여금 뭐 하게 해준다? 그들 환경에 대한 변화를 대처하도록 해준다는 거야. 뭐 하기 전에 그들의 내부에 어떤 탐험가를 풀어내기 전에 이 뜻이겠지.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이 밑에 단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들 자신 안에 있던 그 내부의 탐험가를 풀어내놓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인간 유전자에 있어서 그 새로움에 대한 선호도는 has been linked, 연결되어져 왔습니다. 뭐와? 초기 인간들의 어떤 이주와 초기 인간들의 이주, 어디로의 이주? 그 지구의 가장 먼 도달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지구로부터 자기가 사는 곳으로부터 가장 먼 그런 외딴 지역으로까지의 어떤 초기 인간의 이주와 연결되어져 왔다는 거야. 알겠지? 뭐가? 바로 새로움에 대한 이런 선호도가.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이제 구체적 진술이 들어간다. 최근 연구는 have shown, 보여주었습니다. 인간 그룹들이 어떤 그룹들? migrated, 가장 먼 곳으로 이주했던, 그러니까 아프리카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이주했던 그런 인간 그룹들이, 자, 이 아프리카 얘기가 나온 것은 이제 제일 처음 인류가 이제 아프리카 대략 지역에서 이제 시작됐다고 하니까 아마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자, 그런 이 아프리카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이주했던 그런 인간 그룹들이 had more of the genes, 더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뭐와 연결되어진? 바로 새로움을 찾는 것과 어떤 새로움을 찾는 것과 연관된 그런 더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계속 이제 우리가 잡고 가야 되는 이야기는 새로움이야, 새로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새로움에 대한 어떤 선호도, 욕구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that is, 다시 말해서 자,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That is는 뭐 환원이니까 앞에 있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풀어서 하겠지. 그래서 사람들 어떤 사람들 집으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여행한 사람들이 may have had some biological propensity 어떤 생물학적인 성향을 가졌었을지도 모른다고. 어떤 성향? 바로 경험하는 아주 신비로운 새로운 장소를 경험하는 그런 생물학적인 성향을 가졌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자, 이렇게 신비로운 새로운 장소를 경험하는 성향이 바로 이거잖아. 새로움을 찾는, 새로움에 대한 선호도가 되겠지.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새로움에 대한 선호도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실제로 지구 곳곳에 이렇게 퍼져서 살게 됐다는 게 되겠지. 그러나 하면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연이야, 부연. 그러나 while we are born, 우리가 태어나는 반면에 뭐와 함께 강한 욕구, 새로움을 찾으려는 그런 강한 욕구와 함께 태어난 반면, 자, 위에서 얘기가 계속 그거잖아.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어떤 새로움을 찾는 그런 욕구가 진화론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유전자에는 이런 새로움에 대한 선호도가 있다.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런 강한 새로움을 찾는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는 반면에 이 욕구는 어떻게 된다? fade, 약해집니다. 시간에 걸쳐서. 이 욕구가 평생 가는 게 아니래. 가면 갈수록 약해지나 봐. 그래서 as we grow older,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른 욕구들이 take over, 차지하게 됩니다. 뭐와 같은? 더 많은 블랭크를 원하는 것과 같은 더 많은 블랭크. 그럼 더 많은 블랭크를 원한다고 했을 때 일단은 새로운 것을 찾는 것과는 뭔가 이제 대립되는 얘기가 나올 거야. 대립되는 얘기가 여기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뒤를 한번 보자. The organization, 어떤 조직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합류하는 그런 조직이 reflect,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현실이 바로 요 앞에서 언급한 바로 이 내용이 될 건데 그거에 대한 이제 콜론이 들어가면서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가겠지. 그래서 봉급, 똑같은 시간의 봉급, 매주 또는 매달 받게 되는 그러한 봉급. 그리고 평가, 뭐에 따른? 이미 확립된 과정에 따르는 그러한 평가. 그리고 직업, 어떤 직업? 이미 알려져 있는 어떤 일련의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직업.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니?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새로움에 반대되는 거잖아. 늘 있어 왔던 거니까. 그지? 늘 있어 왔던 거. 어떤 예측 가능한 거.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predictability. 어떤 예측 가능성. 얘가 답이라고 하겠고. 그리고 이걸 제목은 뭐가 되니? 자, 그러니까 답은 또 이제 5번이 되겠네. 자, 5번. 어떤 새로운 것들에 대한 욕구. 우리 피 안에 있는. 하지만 어떻게 되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약화되는 그런 새로움에 대한 욕구. 요게 이 글의 제목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그 맥락을 한번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 일단 이 글에서 A는 B다라고 봤을 때 A에 해당하는 게 바로 새로움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런 새로움에 대한 강한 욕구를 그냥 진화론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진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주 예전부터 이런 것들을 가져왔다는 거지.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 가지고 아기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어. 아기의 경우를 보면 이렇게 아기들이 자체가 어떤 새로움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고 했다. 자, 이러한 아기에게서 볼 수 있는 이런 새로움에 대한 선호도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야. 미성숙한 인지 시스템이 정보를 처리하는. 그러니까 아기가 이 정보를 처리하기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지. 자, 이러한 새로움에 대한 선호도는 아이들이 그 환경에 있어서의 변화를 잘 대처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흥미롭게도 하면서 우리 인간 유전자에는 또 새로움에 대한 이 선호도가 뭐와 관계가 있냐면 초기 인간들의 이주와 관계가 있대. 그지? 우리 인간들이 그러니까 새로움에 대한 이런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기존 사는 곳에 안주하지 않고 아주 먼 곳, 가장 먼 곳으로까지 이주를 하게 됐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부연을 덧붙이는 거야. 그러나 지금 뭐야? 이 새로움에 대한 어떤 욕구, 그 다음에 새로움에 대한 이런 선호도가 이러한 좋은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새로움을 찾는 욕구를 가지고 또 우리가 태어난 반면에 그 욕구들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다른 욕구가 차지하게 된대. 새로움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새로움에 대한 욕구가 줄어드니까 우리는 더 많은 뭐를 원하겠니? 응? 말 그대로 이제 안정적인 거, 뭐 이런 걸 원하지 않겠니? 그게 바로 예측 가능한 거지. 우리가
새로운 것에 반대되는 것은 이제 새로운 것은 사실 예측 불가능하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늘 있어 왔던 것,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것을 원하는 것과 같다. 뭐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3, 4번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